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의 저자 김종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책을 갖다가 출간을 갖다 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갖다 돕기 위해서 동영상 갖다 몇 강 정도 촬영을 갖다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헷갈리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A를 갖다 보시죠. 야, 핫한 질문이죠, 요새. 막동 씨는 2002년 서울에 있는 A아파트를 4억 원에 취득한 후 계속 전세를 주었습니다. 주변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으니 2020년 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현재 시세 18억 원인데 2019년에 매도할 때와 2020년에 매도할 때 양도세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도세를 갖다가 비과세 받지 못하는 경우로 바뀌게 되느냐. 그 다음에 2019년에 매도할 때와 2020년도에 매도할 때 양도세 차이가 진짜 나느냐. 그 차이 나는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을 갖다 극복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점검해 본 후에 2019년에 매도할 것인지 2020년 이후로 가서 매도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요건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취득 시기에 따라서 좀 달리 접근을 갖다 해야 되는데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갖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역에 관계없이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역적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2년 보유만 하셔도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라고 하게 되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주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갖다 지급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9억 원 이하로 매도가 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질 않습니다. 9억 원 초과가 된다고 하면 차익 중에서 일부 차익에 대해서만 빼내서 세금 계산을 갖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매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10분의 10-9라고 하는 비율을 갖다 곱하게 되는데요. 10분의 9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한 차익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버린다라는 것이고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갖다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전체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보다는 세금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어지는 혜택은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3년 이상이 됐을 때 24%부터 출발을 해서요. 10년이 됐을 때 최고 80%까지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3년일 때 6%부터 출발을 해갔고요. 2%씩 올라서 10년이 되면 20%, 15년이 돼야지 30%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80%짜리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10년일 때 60% 정도 차이가 나고요. 15년일 때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런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때문에 세금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20년서부터 어떠한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일까요?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변동이 없지만 2년 거주 여부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2년 거주 요건이 채워지게 되면 24%에서 80%까지의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2년 거주 요건을 못 채운다라고 하게 되면 6%에서 30%의 낮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2019년도에 매도할 것인가 2020년 이후로 끌고 가서 매도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까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것은 고민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3년 이상이 돼야지 적용이 되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거는 2019년까지 3년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민의 대상에서 제외. 그러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고민의 대상이죠. 자, 그러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9억 이하는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년 이상 보유를 갖다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9억 원 이하는 세금 계산을 안 하니까 아예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고가주택 이것들이 영향을 갖다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4%에서 80%까지 되던 것이 6%에서 30%짜리로 바뀌게 되는 거, 2년 미만 거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고민을 갖다 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2년 이상을 갖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고민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결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낮아지게 되는 요 대상이 고민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례로 가볼까요? 비과세 요건은 변동됨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2년 이상 보유를 갖다 했기 때문에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갖다 한다. 그렇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달라진다. 2019년도에는 거주기간 상관없이 80%가 주어지지만 거주를 못하면 2020년서부터는 30%짜리로 내려앉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1억 5천 정도의 세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계산 구조를 보면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0년 이후에 2년 미만 거주가 돼도 차익은 2019년도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금이 1억 5천이 증가를 갖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다시 채운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앞에 거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이런 상황에 있는 대상들이 2019년도에 빠르게 매도할 거냐 아니면 2020년 이후로 가서 매도할 거냐 갖다 고민을 갖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이후로 끌고 갈 이유는 뭘까요? 시세 차익을 추가로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8억에 매도했을 때 세금을 내고 손해지는 현금하고 세금 증가한 걸 갖다 충당하고 똑같아지는 부분이 되려면 얼마의 시세가 형성이 돼야 되느냐? 역산해 보니까 한 20억 1127만 원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2억 1127만 원이 올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 줘야지만 보유의 실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걸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019년에 빠르게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2020년 이후로 끌고 갈 것이냐가 의사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매매 금액을 갖다가 고정시키고 보유기간도 15년 이상으로 해놓은 다음에 매매 가액을 갖다가 좀 다르게 책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늘어나는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로 인해서 똑같은 현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시세 폭도 달라져요.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는요. 9억 원하고 가까이 있을 적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금 증가가 크지를 않지만 고가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9억 원 초과 비율에 대한 부분보다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영향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가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영향을 갖다 계산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언제 매도할지를 갖다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세금 계산을 갖다가 직접 하시기가 좀 어렵죠.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홈페이지를 갖다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가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돼야 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그인이 됐죠? 자, 로그인 되신 다음에 주택양도세 간편 계산기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계산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계산을 갖다 해볼까요? 100이라는 지분, 그 다음에 15년이라고 하는 부분, 매도 가격은 10억 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4억 원으로
해보죠.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을 갖다 하고 계산을 갖다가 해보면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19년에 매도했을 때는 62만 7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2020년 이후로 가면서 2년 미만 거주다라고 하게 되면 532만 9,500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자, 한번 15억 원으로 좀 바꿔서 계산을 갖다 해볼까요? 그러면 수정 계산기를 갖다 누르시면 되고요. 종전 계산기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10억 원을 제외하고 15억 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갖다가 해보면은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결과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년도에는 1683만 원인데요. 2020년 이후로 가면서 2년 미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1억 648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매도 시기를 갖다가 달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갖다 해보시려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뭐 유료 회원입니다. 그래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강의를 갖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